지금 이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되어 신청했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진 돈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준비 없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높았습니다. 이 집값이 재산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럼 환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매우 억울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집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이처럼 연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과 다르게 탈락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예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금이 재산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럼 환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예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도 함께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이자도 소득입니다. 배당도 소득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당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배당도 소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최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처럼 작은 부분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개념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이 기준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도 같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확인 없이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유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 한 채와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득처럼 환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함께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박 씨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71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문제였습니다. 집값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크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럼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계산 방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집 한 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도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락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입니다. 이자도 소득입니다. 배당도 소득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2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예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소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함께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최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넘어도 탈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를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함께 계산되었습니다. 결국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이처럼 연금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일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박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이처럼 작은 소득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예금 이자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배당도 소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최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처럼 배당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임대 소득이 있었습니다. 월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이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액이 작아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넘어도 탈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재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재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탈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한 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문제였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크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럼 환산되었습니다. 결국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집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69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산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집을 팔지 않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랍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집과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이 씨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은 합쳐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금액이 높았습니다. 결국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금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자녀 재산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자녀 재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재산은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의 자녀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거 형태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일부 재산이 연결되어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자녀에게 재산을 일부 넘겼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잘 살면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모르고 신청합니다. 이 경우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소득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늦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탈락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소득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박 씨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미 탈락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처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것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집값이 높으면 불리합니다. 금융소득도 영향을 줍니다. 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재산은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